직업방송이 준비한 IT 취업 관련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직업, 이취업 프로그램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에 이 한 몸 바치겠다 하는 모든 구직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자, IT 취업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분도 소개해드립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님, 커리어 멘토스 신상진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IT 산업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관련 업계의 뉴스와 핫이슈, 업계 분석을 해보는 알아보자 IT 시간입니다. 자,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이슈들을 준비했죠. 자, 조영주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했나요? 네,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지난 12일부터 3일간 열린 국내 첫 애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국내 최초의 애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한국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박람회는 행정편의, 게임, 금융, 미디어 등 각 분야 150여 업체가 참가하는 오프라인의 모바일 축제였는데요. 박람회 및 전시회 전문 대표 앱인 웹스톰이 개발한 페어프리, 이 한국경제TV와 함께 공동 미디어로 참여했습니다. 이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요, 앱쇼 코리아 측에서 이 소아 중환자실 희귀병 난치 치료를 위해서 학생 한 명당 1,000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복 이벤트도 진행했다고 하네요. 훈훈한 소식이죠? 네,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한이음 IT 멘토링 소식입니다. 이 IT 관련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 진로 해결사로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이움 엑스포. 이 속에서 또 한이움 IT 멘토링은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생 대상 ICT 멘토링 사업입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멘토나 교수가요, 한이움 IT 홈페이지에 프로젝트를 올리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지난 2004년 시작한 한이움 IT 멘토링, 이 시작한 지 10년 만에 벌써 학생 수 3만 5천 명이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실제 2013년 기준 IT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률은요, 82.6%에 달했는데요. IT 멘토링 수행 경험이 이 취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지방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입사 정보나 취업 기회가 적은 지방 학생들이 한이움 사업을 통해서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이움 IT 멘토링의 도승희 단장님은요, 이 사업 외에도 40여 개 대학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대학 IT 연동센터, 대학생 창업 지원, 이공계 꿈나무 사업, 캠퍼스 CEO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정부 프로그램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IT 업계에 점점 늘어나는 여성 파워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여직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보시죠. 최근 5년간 주요 IT 서비스 지역 여직원 비율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IT 기업 문화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창의력과 섬세함, 유연성을 두루 갖춘 여성 인재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IT 서비스 업체들은 업종 특성상 이 여직원들이 주로 개발직에 편중돼 있었죠. 최근 들어 개발 업무에 뛰어드는 여성 인력층이 두터워졌고요. 또 기업들도 여성 개발 인력을 동등하게 기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와 여성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올 3분기 이들 IT 4사의 직원 1인 월 평균 급여액은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200만 원, 3,800만 원으로 약 1,400만 원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편의와 복지가 개선되고는 있지만요,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가 수면 아래 깊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특히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에 심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이 많다면서 하소연하기도 한다네요. 이상 세 가지 뉴스를 준비해본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따끈따끈 알짜 뉴스, IT 관련 정보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첫 소식으로 앱쇼 코리아 행사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으로 모든 것을 하잖아요. 네. 저는 뭐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요즘에 좀 심심할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간단한 행정 업무에서 게임, 쇼핑, 미디어, 소셜 등 여러 가지를 손안의 모든 것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해드린 내용처럼 이 앱 관련 행사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앱 개발자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한국 애플리케이션 이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예, 예. 권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얼마 전에 앱쇼 코리아를 지난주에 제가 좀 직접 다녀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리고 네. 특히 금융계 쪽에서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금융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글쎄요, 한국 내 앱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뭐 전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이제 전 세계에서 좀 약간 조사해온 통계가 있어요. 제가 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전체 규모가 185억 5,900만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의 총 이제 결산이 될 게 35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네. 몇 조의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전체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루에 이제 다운로드 얼마나 받으세요? 하루에? 일주일 정도라고 할까요? 네, 일주일에 저는 2개 정도? 2개 정도요? 저는 하나요. 약간 많이 받으시는. 많이 받는 건가요? 네, 하나 정도. 통계를 좀 낸 게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얼마 전에 한 1,000여 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네. 하루에 좀 앱을 일주일에 내려받으시는 분이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5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5개요? 한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네. 하루에 일주일에 5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래서 들어요. 평균적으로는 전체 평균으로는 2에서 3건 정도는 다들 앱을 내려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앱을 사용하는 숫자가 많아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게임 같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앱 얘기하면서 게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게임이 앱에서 어떻게 보면 킬러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예. 좀 성장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재밌는 이슈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켜본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떠나서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쪽을 좀 더 주시해야 된다라는 건 당면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앱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의 취업의 인력도 증가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절대적으로 취업 고용 인원이 늘어난다기보다는요. 네. 지금 최근 저희 동양이 국가적으로도 다시 이제 IT 산업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다시 만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 저희가 건설, 중공업, 조선 이쪽이 사실 또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호황이었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IT 산업이 다시 이제 재조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구직자분들도 IT 쪽에 채용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아무래도 관심은 예전보다 계속 좀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전해주신 한마음 IT 멘토링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IT 산업 쪽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IT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사님.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문계 이제 전공자들이 오히려 취업난이 더 심하다 네. 이런 게 이슈된 것처럼 반대급부로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은 특히나 IT 쪽에 이제 취업의 기회를 이제 전략적으로 좀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본인이 사실은 또 흥미적성이 별로 그쪽에 아닌데도 네. 워낙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채용을 많이 한다더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지만 또 이제 관심을 더 많이 부쩍 갖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 IT 업계 쪽에서 여성의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 접하셨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공대생 친구들이랑 언니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더욱 지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왠지 이 공대생 하면은 남성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권 기자님 어떤가요? 실제로 IT 업계 지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인가요?
예, 제가 그 조영주 캐스터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뉴스 보고 저 지금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여성분들이 많아지나요? 아, 네. 어때요? 그게 좀 많이 최근에 들어서의 일종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인력이 좀 많이 없는 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계열이 좀 그렇습니다. 특히 그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인력난으로 많이 심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개발이라는 어떤 코딩이라는 게 조금 더 쉬워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디자이너셨던 분들이 개발 쪽을 같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디자이너 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영업직이나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더 고객분들을 응대하는 데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좀 신산이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권 기자님 왜 그렇게 마음 이제 생각하시는지 이해되는 게 저희가 네네. 사실은 아까 뭐 SDS나 LG CNS 얘기하셨지만 거의 B2B 쪽이거든요. 예, 저희가 예. 실제로 체감적으로 바깥에서 IT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분들 많이 보기가 힘들고요. 네. 이제 그런 쪽 프로젝트 특성상 이제 주로 이제 외부 프로젝트를 하거나 네. 또 내부에서만 또 주로 하는 쪽은 여성분들이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전체적인 개발로 볼 때는 아직도 저 뭐 이렇게 대학생들 특히나 컴퓨터 전공 대학생들 여대생들 이제 상담해 보면은 솔직히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남자보다 조금 뭐가 내가 코딩이나 개발에 대해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로 볼 때는 아직은 체감적으로 저희가 여자가 많다. 네. 느끼기는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죠. 실제로 공대의 여대생들이 아직도 좀 적잖아요. 그렇지 뭐 않나요? 아무래도 기계공학과나 뭐 그런 쪽은 전자나 기계 쪽은 여학생들 아직도 많이 적고요. 주로 이제 조금 소프트한 뭐 상공과라든지 아니면 컴공과, 그리고 약간 뭐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는 화공과나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좀 여성들의 뭐 비율은 뭐 좀 그래도 늘어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IT 산업의 한 뉴스 조영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반가운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대표 기업 분석 시간. 대한민국의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분야에 대한 직업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도대체 왜 IT 직업이 매력적인지, 왜 인기가 많은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IT 분야 아직도 좀 많이 어렵거든요. 권 기자님,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네. 도대체 이 분야의 매력이 뭔가요? 글쎄요, 저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뭐 요즘 이런 말 쓰는지 모르는데 대세잖아요. 대세죠. 네. 그렇죠? 네. 워낙에 많은 이목이 몰리고 있고, 또 사실 이목이 몰린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과 여러 가지 자금, 뭐 이런 것들이 투자가 몰려들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T 산업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A부터 뭐 B까지가 IT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아니거든요. 네. 워낙에 많은 기존의 다른 산업군들과 연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이 좀 주목을 받지 않나. 그리고 그게 매력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주변에서 사실 뭐 IT 하면 3D 업종이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런 분들은 이제 적성이 안 맞는데 잘못 들어오신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IT 쪽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이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IT 쪽은 특성상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개방적이고 좀 유연한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뭐 능력이 본인이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 있거나 또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단기간에 정말 연봉을 막 거의 뭐 1,000만 원씩 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네. 또 프리랜서 많은 분들이 IT 쪽에서는 경력을 한 최소한 5, 6년 쌓으시면은 또 외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갑작스럽게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프리랜서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기술적인 아니면 또 경력적인 그런 경험만 몇 년 쌓고 난 다음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또 창업이 쉬운 거는 뭐 저희가 뭐 벤처하면 또 딱 IT 연결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예,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또 두세 명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좀 창업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학력과 전공 이야기 뭐 나왔지만 저희가 또 이쪽 기술 분야라는 게 뭐 전공을 좀 중요하게 보기도 하지만 또 전공자만 또 못할 수 있는 전공자가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컴퓨터 쪽은 또 그런 특성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굳이 뭐 학력과 전공만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좀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뭐 저희 뭐 계속 화두가 되고 있지만 다른 업종 또 새로운 분야와 접목이 가능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IT 쪽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IT 산업이 뭔지 또 그 중에서 관심이 뜨거운 분야는 어디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권 기자님, 요즘 가장 주목받는 유망한 IT 분야 어떤 걸까요? 일단은 좀 예. 지금 당장 이제 우리 모든 사용자들, 그 대다수의 사용자들 사용하는 좀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다들 쓰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 스마트폰이 연계되어 있는 산업을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모바일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모바일 산업도 엄청나게 큰 범주입니다. 네, 그 안에 이제 그렇겠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동영상, 뭐 만화 이런 것들, 웹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또 웬만한 거 분야가 다룰 수 있고요. 있잖아요. 또 인터넷 검색, 모바일 네. 검색도 또 따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네. 제조사 얘기를 또 모바일 산업에 마찬가지로 종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얘들이 이제 인터넷 연결하려면 이동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동통신도 당연히 이제 모바일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워낙에 많습니다. 이거를 딱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바일 산업이라고 정리하기도 힘들어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요즘 이제 융복합 또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뭉치는 사실 그 기반은 애플리케이션에 있거든요. 네. 앱에 있고 그 앱을 다루는 게 이제 일종의 모바일 콘텐츠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데 모바일 콘텐츠 쪽이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좀 많이 관심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뭐 맨날 말씀드리죠. 빅데이터, 네. IoT 뭐 맨날 말씀드립니다.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곽강받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권 기자님이 정리가 힘드시다고 하니까 네, 제가 해주세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모바일 산업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변화가 이제 빠르고 뭐 접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좀 어렵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선 통신 기술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네. 그 세부 분야로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뭐 무선 통신 서비스가 있고요. 또 그런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주는 무선망 시스템 분야가 있고요. 네. 또 뭐 방금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해주신 이제 모바일 단말기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폰 같은 그리고 또 그런 스마트폰 안에 탑재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네.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또 주로 이제 하는 영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한 다양한 컨텐츠나 앱을 또 공급하는 그런 분야 등이 이제 있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감이 있어요. 근데 무선 통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SK텔레콤, KT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뭐 예. 이동통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또 이 통신 분야가 뭐 그런 뭐 IP 접목이 되고 또 아니면 저희가 쓰지 않는 뭐 TRS라든지 약간 좀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통신 서비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다 그냥 저희가 통합해서 무선 통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말씀하신 그 3대 이통사 외에도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정부에서 그런 이제 허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CJ 헬로비전이라든지 네. 뭐 SK 텔링크, 스페이스네트 같은 이제 뭐 자신들이 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망을 대여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그런 회사들도 저희가 이제 통신 서비스 회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선 망 시스템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려우실 텐데요. 무선 통신을 저희가 이용하기까지 이통사하고 단말기를 연결해주는 통신 시스템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이제 기지국 네. 그런 장비라든지 또 계측 장비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KMW, 솔리테크 같은 기업들은 또 상장돼 있는 또 그런 좀 굉장히 주목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단말기 회사는 저희가 뭐 너무 잘 알죠. 알고 있죠. 광고에 다 나오는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또 펜텍 계열이라든지 또 외국계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는 어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OS 이제 스마트폰 OS가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뭐 국산이 아니라 좀 안타깝지만 그런 애플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네네. 또 네. 거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또 멀티미디어 코덱 여러 가지 사실은 부수적으로 기기 안에 탑재돼야 되는 그런 뭐 디바이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응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이 모바일 분야도 정말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네. 그 모바일 쪽에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모바일 안에 담기는 그 내용들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예, 뭐 이제 앱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또 모바일 콘텐츠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네. 뭐 콘텐츠 같은 거 매일 거의 저희 쓰는 게 뭐 날씨, 그렇죠. 뉴스, 네. 그죠? 매일 네. 보는 것들. 예, 뭐 또 SNS 또 메신저도 쓰고 뭐 게임이나 요즘엔 또 밤에 또 야식도 배달.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죠. 예, 네. 쓰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기존에 이제 PC 기반의 인터넷 사업을 하던 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있고 또 페이스북 같은 이제 그 대기업 네. 계열의 인터넷 기업 전문 기업들이 있고요. 친숙하네요. 예, 또 네. 모바일 게임 전문 회사로는 저희가 또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옛날에 뭐그 핸드폰 때부터 게임을 만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런 투지폰 때 예, 하던, 회사들이 네. 또 요즘에 스마트폰 네. 플랫폼으로 굉장히 또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바일 게임도 있지만 그 다양한 앱들이 있잖아요. 그 배달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앱을 잘 개발해서 대박난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사실 뭐 이제 카카오 얘기를 제가 원래 하고 싶었지만 이제 네. 최근에 합병되는 바람에 맞아요. 다음 네. 카카오로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배달의 민족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재밌던데 그래서 우아한 형제 회사 이름이 또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넘치는 그런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네. 할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또 이제 저희 내비게이션 뭐 기존에 많이 있지만 또 국민내비 김기사라고 해서 맞아요. 굉장히 스마트폰 쓰는 유용해요. 남성분들 네. 굉장히 이제 자주 저도 써요. 아, 그러세요? 쓰는 게 아니라. 그 네. 로겐올이라는 그런 또 회사에서 또 굉장히 또 이쪽에서 유명한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산업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스마트폰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엄청나잖아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20년쯤이 되면 유럽 쪽에서도 스마트폰 소유자가 90% 정도 이를 거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자 이 4천만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으로 메신저하고 뭐 카톡도 하고요. 음악도 듣고 또 영상도 재생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SNS를 저는 사랑하는 여자라서 스마트폰 없이는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SNS 물론 PC로 가능하기도 한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이거 맞아요. 뭐 SNS 확인하고 요 재미로 하거든요. 저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저도요, SNS. 저도요. 네. 두 분 중독 아니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시죠? 저희가 이제 IT 얘기를 할 때 ICT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죠. 중간에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저 신이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중간중간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아, 설명을 너무 해드릴 수 궁금하네요. 있는 게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SNS가 사실 이제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전에 얘기를 했던 콘텐츠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방송, 그 비디오 테이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럼요. 비디오 네. 테이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과거 저희 어릴 때 이제 책방이라 그래서 책 책 대여해 대여방. 주던 네, 맞아요. 있었죠. 그게 다 하나하나의 콘텐츠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것들이 디지털로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에서 만들어진 거니 콘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다 하나의 콘텐츠인 겁니다. 네이버가 제공되어 있는 게 이제 모바일 속에서 앱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콘텐츠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모바일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용도에 따라서 많이 달려졌고 이거 좀 몇 가지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모바일 콘텐츠 또 스마트 콘텐츠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조영주 캐스터가 많이 빠져 계시다는 SNS 그리고 예. 이제 뭐 페이스북 또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맞아요. 서비스들 많죠. 네. 그거를 하나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2014년도에 포털에서 많이 검색을 했다는 1위가 날씨거든요. 날씨. 네. 날씨 또 뭐 뉴스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뭐 생활 정보 또 네. 스포츠 주식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정보죠. 아.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또 하나의 분야를 정보고.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좀 들어옵니다. 아, 네. 게임이 대표적이죠. 모바일 게임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중에 하나고요. 네, 맞아요. 또 스마트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언제나 이어폰 항상 꽂고 다니시잖아요. 음악 듣죠. 예. 디지털 음원도 엔터테인먼트로 하나의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죠. 2015년 들어서 동영상을 보는 이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요즘 주변에도 보시면 뭐 페이스북에서 한 30초 가량으로 휙휙 맞아요. 돌아가는 동영상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엄청나게 많아지셨죠. 네. 구글도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 아마 그쪽으로도 엄청난 앞으로의 좀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동영상도 엔터테인먼트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DMB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네. 모바일 TV들도 들어가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네. 세 개로 나누면 모바일 콘텐츠의 대략적인 개념이 좀 보여질 수가 있죠. 네. 요즘에는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부터 꺼내서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는데요. 네. 진짜 우리 생활이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다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봐주세요. 실제 스마트폰 이용 후의 생활의 변화에 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요. 또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된다. 그리고 정보 공유가 빠르다. 또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늘었다. 또 궁금한 것을 남에게 묻기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우리 생활 전반적인 모바일 산업이 생활에 깊숙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권 기자님께서 조금 전에 그 모바일 컨텐츠 분야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알아볼게요. 그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쎄 모바일 이용해서 다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그 네.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답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일단 각 시장 규모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하나를 좀 나눠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네. 그런 네. 부분들을 게임 조금 더 같은 부분. 예, 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예. 모바일 게임 부분을 일단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모바일 게임 분야가 지금 현재 이제 모바일 게임을 2013년 1월 일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월 기준에 PC에서 과거에는 이제 게임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021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PC. 근데 이제 PC로 게임을 이용하는 인구가 모바일 게임을 이용을 하는 인구가 1,900만 명으로 추월을 했죠. 예. 바로 그걸 추월을 하는 그 계기가 이제 카카오톡이 출시를 하면서 네, 재밌는 뭔가 게임이 플랫폼 있었죠. 효과를 애니팡 제공한 뭐 거죠? 이런 거 많이 네네. 있었죠. 그런 네. 게임으로 인하면서 이제 거의 뭐 2배 가까이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2013년 이제 뭐 대한민국 게임백서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가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모바일 컨텐츠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만 게임 시장? 놓고 이제 얘기를 네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다른 것들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게 아까 전에 동영상 서비스 말씀드렸었죠. 네.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 네. 가입자들이 좀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가는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동영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에서 그 매출이 발생하는데 동영상을 보는 동안에 밑에서 돌아가는 광고도 광고. 다 마찬가지로 매출로 잡히거든요. 네. 그 시간이 LTE 가입자들이 전체에서 그 한 달 동안 이용을 하는 통계가 459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3G 가입자에 비해서 또 한 3D 가입자는 358분 정도로 이용을 하고요. 네. LTE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렇겠죠. LTE 가입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전에 조윤주 캐스터님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이면 유럽에서 LTE 사용자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제가 90%가 말했는데요. 됐죠. 네, 90% 이상이 될 거라고. 예. 집중해 주세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음원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글쎄요. 뭐 이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텐데
내려받아서 다운로드해서 들었죠. 최근에는 다운로드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점차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기존 다운로드 일종의 P2P 뭐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네. 스트리밍으로 뭐 바로바로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가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 시장 규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약간 통계가 있는데 한 달에 이용하는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을 또 이제 음악 앱을 이용하는 시간이 한 7.4시간 정도라고 돼요. 이 시간을 예, 재화로 또 환산을 할 경우도 엄청난 네, 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건 시장 조사 기관마다 많이 다릅니다. 아, 네. 그래서 단순 애플리케이션 시장만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분 매출만 될 게 올해 한 350억 달러라고 하니까요. 네.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거. 와. 300조 원이네요. 예. 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확산이 크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이 전통적인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그렇죠. 직업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 IT 관련 직업들이 정말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직업사전이라고 아시나요? 한국 직업사전. 네,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전문직 직업이 약 1,800개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그 등록된 직업 중에서 IT 관련 직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퀴즈, 두 분, 네. 네, 이 중에 IT 관련 직업 어떤 게 들어 있을까요? 저는 새로 생긴 직업? 네, 이사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요? 네, 여기 갑자기 말씀 잘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지목을 하세요. 네, 이사님 맞춰주세요. 어떤 게 제가 볼 있을까요? 때는 뭐 요즘에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빅데이터 아, 네. 그런 쪽 관련된 뭐 직업이 새 직업으로 좀 등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권 기자님 진짜 피할 수 없습니다. 직업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IT 쪽은 사실은 저도 네. 이제 그런 걸 가끔 이제 참고자를 보는데 그 거의 기술을 그냥 직무 특성 자체를 그냥 직업명, 그러니까 뭐 아. 빅데이터 전문가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너무 세분화돼서 뭐 IoT를 다루는 그래서 뭐 센서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전문가로 나오실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인데 생소한 직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권 기자님처럼 프로게이머도 있었고요. 현직업은 아닙니다. 네. 뭐 전자상거래 컨설턴트, 웹 디자이너, 또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등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대로요. 네, 전자상거래 컨설턴트, 웹 마케터, 또 웹 관련 분야 웹 디자이너, 웹 프로듀서 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있네요.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볼까요? 게임, 프로게이머 여기 있죠? 또 게임 시나리오 작가 있었고요. 오. 또 캐릭터 디자이너. 네,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데 컴퓨터 관련 영상 분야에도요. 컴퓨터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또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획자 등등 정말 세분화 관련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좀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바일 콘텐츠 분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유망한 분야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 분야의 취업처도 많이 늘어나겠죠. 자,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지, 뭐가 더 필요한지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공략 IT 취업 함께 하시죠. 네, 공략 IT 취업 좀 더 자세하게 콘텐츠 관련 분야에 대한 취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산업 중에서도 모바일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신상진 이사님, 우선 모바일 콘텐츠 관련 직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오늘 이야기가 저희가 모바일 산업에서도 이제 컨텐츠 쪽 많이 나오니까 그쪽을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컨텐츠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앱 컨텐츠 기획자나 앱 디자이너 같이 이제 구분을 하는 세부 직무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사실은 저희가 컨텐츠 하면은 좀 기획이나 디자이너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앱을 통해서 컨텐츠가 이제 담겨야 되니까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앱 개발자도 이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앱 개발의 경우는 이제 국내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이제 기반의 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자나 또 자바나 C++ 네. 프로그래밍 경력자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 앱 콘텐츠에 또 통신이나 뭐 카메라, 음성 인식 같은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들도 그냥 인터넷
뭐 저희가 기존에 이제 웹 기획하는 분들은 사실 뭐 인터넷이라는 게 좀 기능적으로 다양성은 없었는데 앱 기획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멀티미디어적인 또 스마트폰의 그런 기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모바일 전용 서비스나 또 그런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요. 네. 또 PC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화면이 크기가 작고 맞아요. 또 입력할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뭐 오타 네. 많이 치고 오타 많이 하는데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앱 기획이나 디자인 하는 분은 특히나 UI라고 하죠. 저희가 뭐 요즘 네. UX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이제 그 설계하고 기획하시는 또 UI 전문가들도 더 좀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또 모바일 산업도 좀 더 다시 위로 이제 올라가서 모바일 산업으로 볼 때는 저희가 사실 뭐 직업이나 직군 특성상 뭐 경영관리 직군도 있고 영업 마케팅 또 뭐 서비스 기획이나 연구 개발 뭐 또 단말기 제조 같은 경우 특히나 생산 관리라든지 기술 지원 인력들 많이 있고요. 네. 또 시스템 운영이나 또 뭐 고객 지원 같은 다양한 직무들이 또 모바일 산업과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직무 영역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모바일 산업의 직업들은 좀 다른 산업 분야와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구직자들도 그 차이를 좀 잘 알아야지 취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일단 모바일 산업 자체가 그 어떤 이제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트렌드의 변화를 좀 읽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또 취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구직 공고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산업 네.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트렌디. 네. 그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사실 뭐 예.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말 우리 생활 주변에서 IT 관련 통계라든가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건 아주 정말 편해진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요즘 고등학생분들은 네. 그 학교에서 지금도 신문 보라는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때는 그 사설 꼭 맞아요. 우려서 네. 봐라. 그 붙이고. 어린이 신문도 있고 그랬어요. 네, 이런 맞았어요. 얘기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죠. 아, 그 어떡하나요? 이유인즉슨 인터넷으로만 들어가 보면 다 있고요. 뭐 요즘 경제경영연구소 정말 많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 뭐 LG 생활연구원도 있고요.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자료들은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신이사님 아까 전에 모바일 앱 말씀해 주시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내려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료 앱을 내려받으세요? 무료 앱을? 무료요. 당연히 유료는 물어봤죠. 네. 좀 웬만해서는 안 이용하겠죠. 이런 게 트렌드입니다. 그 지금 통계상으로 제가 잠깐 보는 게 2013년 1월 기준으로 그 구글 플레이에서의 그 무료 앱이 89%였는데요. 네. 2013년 11월, 네. 10개월 지났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 앱이 98%로 바뀌었어요. 거의 더 많아졌네요. 많이 많아졌죠. 예.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기획을 짤 때 그 앱을 개발하는 개발사의 기획자라면 수익 구조를 어디서 낼 거냐를 고민을 해야죠. 그게 전 정말 궁금했어요. 유료 앱에서 그냥 단순하게 네. 유료를 내려받는 콘텐츠를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무료 앱을 많이 내려받기 때문에 그 안에 인앱 결제, 네. 뭐 요즘 뭐 그 인앱 퍼싱이라서 IAP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인앱 결제로 어떻게 좀 전환을 시켜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네. 최근에 어떤 기획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트렌드의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을 예. 좀 신이사님이 짚어주세요. 권 기자님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의지만 있으면 IT 관련된 기사나 정보 찾는 게 이제 예전만큼 이제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IT 하면 기술, 기술이면 좀 뭔가 딱딱하고 어렵잖아 어렵고, 그런 네. 생각이 드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바일 산업 자체도 IT도 그렇지만 굉장히 방대합니다. 영역 네. 자체가. 그래서 그 특정 그냥 이렇게 일회성 기사를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뭐 꼭 권 기자님 옆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닌데요. 예. IT 전문 또 신문과 전문 잡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은 게 특히나 이쪽 이제 구직자분들께서는 IT 산업이나 모바일 산업 전체를 보시면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지 그 이해가 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맨날 스마트폰 쓰신다고 스마트폰 기사만 봐가지고는 절대 모바일 전체적인 구도가 이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좀 IT 전문 잡지나 또 신문 같은 걸 또 뭐 스마트폰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서 거시적인 부분과 또 이렇게 좀 세부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맞아요. 네. 뭐 세부 분야별로 좀 필요한 자질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예, 우선 통신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국내 시장에서 또 제한된 그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이나 영업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치열하고요.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시장 트렌드의 민감함이라든지 또 빠른 판단력
네. 또 뭐 창의적인 그런 능력 등이 굉장히 구직자분들에게 좀 요구되는 그런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분야별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른 것 같은데요. 뭐 마케팅 영업 능력이 필요한 무선통신 분야라면 이 다른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하고 필요로 하나요? 예, 모바일 단말기 같은 이제 그쪽은 주로 이제 저희가 제조업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조 네. 기반의 산업이다 보니까 좀 기술이 아무래도 더 좀 우선시 되고요. 스마트폰 저희가 출시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게 저희가 뭐 글로벌하게는 그 핸드폰 때 1위는 노키아였거든요. 노키아였어요. 경 기자님 더 잘 아시겠죠. 네. 그 기업이 이제 스마트폰 플랫폼 바뀌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MS에 이제 지금 인수되고 뭐 없어진 거죠. 네. 네. 뭐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 자체도 이제 MS에서 별로 가치가 없다. 네, 그래서 네. 노키아라는 브랜드를 안 쓰는 걸로. 예, 브랜드 자체를 예. 안 쓰는 그렇죠. 걸로. 그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몰락을 했는데 그래서 네. IT 기술을 뭐 꼭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남보다 빨리 또 접목시키고 응용시킬 수 있는 또 그래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모바일 단말기 쪽 기술 쪽에서는 또 중요한 이제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기술이 발달해서 저희가 또 실제로 생활에 많이 쓰니까 또 그런 사람이나 문화에 대한 또 그런 이해력이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좀 요구되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좀 쉽게 보고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그 기기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반대로 이제 모바일 콘텐츠 쪽에 뭐 기획이나 디자인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무 또 나는 뭐 그냥 뭐 기획이니까 내용만 알면 된다 이러시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기의 특성을 좀 탑재된 기술 자체를 이해하시면은 응용된 그런 또 기획력이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권 기자님 뭐 계속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특히나 뭐 앱 시장 같은 경우 유료 앱에 대한 그런 네. 소비자들 좀 저항이 많지 거부감인데.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광고 수익이나 제휴를 통한 맞아요. 수익 창출이 이제 주류기 때문에 네. 그 앱 기획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좀 전략적인 사고, 사업 뭐 제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사고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필요하고요. 네. 뭐 지금 저희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제 워낙 카카오톡을 많이 쓰니까 네, 안 이제 쓰지만 일본에서. 일본 동남아에서 거의 지금 전체 사용자가 몇 억으로 저희가 알려져 인기가 있죠. 많다고 예, 해요. 굉장히 전 세계 이제 규모로 사용자 수로 칠 때도 몇 위 안에 드는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일부지만 뭐 해외 수출을 하는 그런 또 앱 서비스나 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획자분들 중에 또 외국어 능력이 혹시라도 이제 아. 좋으신 분들은 또 새로운 또 어떤 취업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라인이랑 다음 카카오랑 좀 다른 게요. 다음 카카오는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했고 라인은 좀 외국 쪽으로 시장을 돌렸잖아요. 어떤 게 더 잘한 거예요? 뭐 결론만 내드리자면 사실 이건 이제 업계 사정상 그렇게 이루어졌던 건데요. 카카오톡이었죠. 카카오톡이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이버의 라인은 그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했지만 일본에서 로컬 사업을 되게 콘텐츠, 마찬가지로 이제 아날로그 콘텐츠와 연계를 되게 잘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 혹시 그 카카오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 너무 네,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받고 있잖아요. 뭐 인기 요즘 짱이죠. 여자분들은 그 이름도 다 알더라고요. 이름은 잘 그 모르겠어요. 안에 뭐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복숭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인도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라인도.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라인은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그 캐릭터를 다 각각의 상품화를 해서 인형을 만들고 일본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게임 내에서 그 결제도 되게 만들고 현지화 전략을 많이 썼죠. 특히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그 계층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를 끌면서 오히려 해외에서 좀 약간 해외 집중 공략이었네요, 그냥. 맞습니다. 전략을 좀 잘 세운 면이 있어요. 뭐 전략적인. PPL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카카오도 하고는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동남아 쪽에 뭐 TV 광고도 시작을 했고 현지의 그 스타분들도 모셔서 네.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뒤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문제는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북미권, 아메리카권과 이제 중국의 진출이 그 두 업체 모두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중국을 공략해야 되는데요.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카카오톡과 라인의 그 강제
접속 차단 사건도 있었죠. 예, 예. 그걸 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바일 산업 분야 쪽으로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이 분야에 좀 취업을 하려면 또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이사님. 네. 저희가 모바일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구직자분들도 자신의 그런 흥미나 적성 또 강점에 따라서 좀 우선적으로 지원할 좀 세부 업종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적으로 무선 통신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다양성, 고객의 다양성 때문에 전공 제한을 크게 두지 않고 채용하는 이제 직무나 직군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지원자분들이 자신의 그 얘기는 사실은 뭐 스펙만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제 개성이나 끼를 주로 이제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스펙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오. 경험이나 또 차별화된 스토리가 실질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남따라하는 식으로 취업 준비하는 걸 제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결과에 또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이나 뭐 구직자분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뭐 공모전 같은 거 저도 하고 싶은데 저 뭐 네네. 재주가 별로 없어서 네. 또 아니면 그 상 못하면 안 되는 그 뭐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시는데 네. 절대로 기업에서는 뭐 특히나 뭐 신입사원이나 뭐 그 사회 초년생들 채용할 때는 성공적인 굉장히 뭐 그럴싸한 성공적인 케이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도전 정신, 그죠? 자신이 그렇죠. 결과가 안 좋더라도 얼마나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했느냐를 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 직접 앱을 개발해서 관련 회사에 취업한 사례들 중에 고등학생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런 것도 아주 네. 잘해서.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뭐 앱 개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참가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좀 참가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니면 특허 적극적으로 같은 열심히 거라도 해볼까요? 네, 특허 같은 거라도 네. 한번 도전해보셔도 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결정을 하도록 참가를 해주세요.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모바일 산업 분야 취업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기술 직군의 경우에는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술 쪽은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사실 뭐 전공 이제 관련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요. 네. 본인의 전공에 따라 좀 유리한 또 선호하는 쪽 이제 직군이나 업종으로 주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 얘기는 또 사실 학점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또 뭐 학점도 뭐 워낙에 잘 주니까 뭐 별로 관계없다 하는 이제 생각 갖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이나 연구 개발이나 생산 관련 기술 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전공과 학점 관리를 충분히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입사할 때 인적성 검사, 특히 적성 검사 결과가 또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런 이공계열 이제 지원한 직무의 적성이 잘 맞아야 되고요. 주로 이쪽에 선호하는 전공은 뭐 전기나 전자, 뭐 통신, 아니면 또 기계나 컴퓨터 전공이고 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외국어 능력, 뭐 사실 외국어가 관건은 아닌데 네.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또 외국으로 엔지니어를 이제 또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외국어 실력까지 갖추신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분야로도 취업 기회가 많잖아요. 예,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전에도 드렸지만 조금 전공 제한이 조금 덜한 편이고요. 사실 최근에 정보 보안이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또 모바일 산업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 단말기를 그렇겠죠. 통해서 전자결제나 그죠? 뱅킹까지 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 또 모바일 쪽에서 또 뭐 취약점이 드러나고 하다 보면은 네. 모바일 정보 보안 또 전문 인력들 또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진로를 좀 취업 어떤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저희 뭐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 이제 곧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제 몸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제 착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기업들은 이제 신규 수종 사업, 신규 이제 그 사업 기획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 당장은 아니지만 또 몇 년 뒤에는 아마 IT 쪽인데 뭐 의학이나 의공학 뭐 그런 전공자들 채용하는 일들이 네. 아마 생겨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IT 분야는 융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니까 좀 시야도 넓히고 다양한 부분에 관심도 가지면서 깊이도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한쪽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린 그래서 네.
그걸 다 이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어느 업종, 세부 업종이나 세부 분야를 좀 타겟을 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좀 응용력을 키워나가는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격증 같은 건 어떤 거가 좋아요? 예, 자격증 사실 뭐 모바일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개념은 아닌데요. 네. 기술직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시면 그래도 취업에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저희가 분야별로 좀 전공별로 나눠드리면 전기, 전자 같은 쪽 자격은 전자 계산기 기사라든지 전기 기사 자격이 있고요. 네. 또 통신 분야 이쪽은 뭐 어쩔 수 없이 모바일 쪽은 특히나 통신 관련 기술력 많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 설비 기사라든지 전파 전자 기사 또 정보 통신 기사 등 자격을 또 혹시라도 이제 보유하시면 좋겠고요. 정보 컴퓨터 관련 자격은 뭐 정보 처리 기사, 전자 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 등 그런 이제 관련 자격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로 들어오면서 정말 모바일 관련 산업들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조영주 캐스터가 네.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IT 취업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꿀 정보 전해드릴게요. 네. 대보정보통신이 급여 지급 전문가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을 필요로 한답니다. 정규직 구인인데요. 1,000명 이상의 급여를 담당해보신 경력자라면 우대해드린다고 하네요. 근무지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메일 주소 참고하셔서 꼭 지원하세요. ADT 캡스에서 IT 개발팀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SAP 또 ERP를 경험해보신 5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주 5일 전일제 근무로 이루어지는 이 채용건은요. ADT 캡스 인력개발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면접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음소프트에서 웹기획, 영업인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날짜는 12월 27일까지고요. 정규직의 형태로 기본급과 인센티브 10%의 수주 성과금이 지급되는 급여 조건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고요. 월차도 주어진다고 하네요. 접수 방법은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처로 연락하신 뒤 직접 방문하셔서요. 접수하는 방법이네요. 잘 참고하셔서 면접의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벤처기업 와이어드랩이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로컬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번 채용권은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기획하실 분, MD와 세일즈로서 영업하실 분, 그리고 웹과 서버를 다루는 개발자를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정규직 또는 계약직의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은요. 잡코리아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역시 잡코리아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홈쇼핑에서도 웹디자이너와 웹기획을 담당할 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공통 자격 요건으로요.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군필자 또는 군 면제자로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3년 이상 기획해보신 분이어야 한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접수 기간은 12월 21일까지고요. 잡코리아 온라인 입사 지원을 통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IT 취업에 꿀 정보 드렸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거다 싶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원해주세요. 네, 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분야이든지 취업이 끝은 아니죠. 자, IT 취업은 각 분야에 맞는 사전 준비가 더욱 철저해야 될 분야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자기 개발도 필요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직업, 이 취업, 모바일 콘텐츠 산업 분야의 취업 이야기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산업 관련한 또 다른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커리어 멘토스 신상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직업, 이 취업, 다음 주에도 함께하시죠. 고맙습니다.